예, 농림부 장관이 아니라 농방장관 사퇴하라라는 얘기까지 오늘 있었네요. 이재명 대통령표 실용주의, 그러니까 통합, 탕평 인사에 방점을 찍으려 했었는데 여권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바로 송미령 농림부 장관입니다. 과거의 양곡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다 그래서 농망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아예 농민단체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송 장관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법 자체가 제일 수준이다. 이게 정말 우리 농업의 정말 미래를 망치는 법이에요. 제가 농방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제고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과 말씀을 드린다. 어떻게 한 사람이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시 180도 입장이 바뀝니까?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장관을 누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장관님은 수시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데 농민들이 아니요. 어떻게 믿습니까? 의원님, 제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유임이 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김진욱 대변인 오늘 일단 거친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미령 장관이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 농업법과 관련해 가지고 농망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과를 한 건데 그 당시에 본인의 어떤 이 거친 표현으로 상처를 입으신 농민들에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오늘 질의를 하셨던 그 진보당의 의원님이시나 또는 민주당의 지금 우리 여당이지만 또 일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과연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그런 정책과 다른 방향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송 장관이 본인의 이제 해명 아닌 해명 또는 또 입장을 설명하기로 시작한 건데 저는 저런 표현도 잘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늘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고 더 많은 해명을 좀 해야 할 부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송미령 장관이 과거에 가졌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제 확인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우리의 농업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희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얼만큼 송 장관이 절실하게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번 그 송 장관 유임의 결정적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근데 최수영 평론가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3년 동안 일단 양곡법에 반대했던 주무부처 장관인데 그제는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한다. 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야당에서는 비겁하다, 지지 없다라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아까 나왔던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근데 오늘 보면 송 장관은 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농망법이라는 표현은 사과하는데 그럼 양곡법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보기에도 저 표현은 약간 형용 모순인 것 같아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죠. 사과는 하는데 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사과의 전제 조건은 워딩이잖아요. 표현은 내가 사과하는데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저 법의 본질이 뭡니까? 쌀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우리 농업의 미래가 과잉 생산된 쌀을 재정적으로 자꾸 투여하고 그 쌀값을 보호해주다 보면 농민의 미래도 망가지고 우리 농업 경쟁력도 약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양곡관리법은 거부해야 된다는 게 송 장관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럼 이 농촌의 현실은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근데 장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라고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저는 뭘 보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상징으로 송 장관을 시그널로 한 거는 이해는 100번 가요. 보수 진영의 인사까지도 끌어안겠다는 당평 인사. 그래, 당평 인사니까. 그런데 왜 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쟁점 사안에 있는 이런 법안들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했던 그 장관을 왜 유임시킵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다른 부처의 장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 송 장관을 유임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노림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탕평에 대한 인사도 있겠고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다음에 후회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을 끌어안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노림수는 있었다고 생각하나 왜 농민의 삶과 우리 농정 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 법안을 반대했던 주요 장관을 끌어들여서 왜 찬성하게 만드는지 이 점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은 책임 정치 혹은 세술은 세부대라는 우리 국정 철학에 맞지 않는 일종의 약간 뭐랄까 우회 정치로 비춰져 가지고 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여기 범 여권에 뭐 전정덕 의원은 농망장관이다 1인시 뭐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그렇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아예 일부 농민 단체는 죽 써서 개졌다고 생각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거 유임 처리를 안 하면 상경 투쟁하겠다고 트랙터 시위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관련해서 반발하는 기조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예. 여권 내부에서도 또 야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요. 예.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크게 의미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 실용주의적으로 인사를 하겠다라는 점이라든지 뭐 탕평 인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숨은 뜻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국무위원들이 하는 일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송민정 장관 스스로도 새 정부의 철학에 맞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뭐 농망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특히 이제 장관 스스로가 본인이 왜 적임자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좀 증명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들은 현실적인 이야기고 현실적인 목소리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하기 위한 노력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뭐 농민단체나 범여권에서도 좀 반발이 있고 야당에서는 뭐 지조 없고 비겁하다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 송민정 장관 유임과 혹은 과거 농망법 발언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돌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유임이 되는 경우는 논란이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는 주체는 본인이어야 된다. 정확한 견해와 설명을 해서 국민의 이해를 또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입니다. 이건 뭐 일부의 여권 지지자들인데요. 그들은 이제 이게 바로 지난 총선 때 당시 민주당이 엄청난 비판 세례를 퍼붓던 공세를 퍼붓던 바로 대파 발언. 그 윤 전 대통령의 대파 발언 현장에도 농림부 장관이 있지 않았냐라는 취지를 하면서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기류도 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저는 근데 좀 이 부분이 좀 낯선 게 뭐냐면 물론 본인도 농만법이라는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뭐 사과를 했으니까 본인도 결자해지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임명은 대통령이 했으면 대통령이 뭐 송민정 장관 이래저래한 인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했다. 일단 임명을 한 사람이 뭔가 이거를 어느 정도 가담을 잡아줘야 되는 건 아닌지 여권에서는 송민정 장관 스스로가 돌파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송 장관이 본인이 임명될 때 이게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통화는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곡관리법에 관련돼서 극한적인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께서 송 장관에게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사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양곡관리법이 이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 그러면 저는 좋은 징조라고 봐요. 오히려 그렇다면 당신의 소신을 펴봐라.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만약에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추는 송 장관의 그 대답이 있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송 장관이 행정에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 내지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양곡관리법 등 사법은 이건 악법이다라고 규정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거부권 건의까지 했는데 이걸 정권이 받겠다고 해서 이게 하는 게 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네요라고 금방 한 수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데 그거는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전에 본인이 의사결정했던 부분은 이거는 국민의 이익이나 농민의 이익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행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 변화가 있거나
본인 말은 그렇게 합니다. 본인은 약간 다르다. 예. 양곡관리법을 반대한 이유가 이게 재배 면적을 줄이고 그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농민에 한해서 예. 뭐 그 가격을 높이 쳐주거나 아니면 사주자, 수매하자 이런 취지 얘기했다는데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는 이게 지자체에서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알겠습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소신을 지킬 요량이고 그것이 보장된다 그러면 예. 장관직을 계속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본인의 소신을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만둬야죠. 그럼 그만두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예요. 예. 죄송하지만. 뭐 부역자라는 표현도 나왔고 다만 대통령실은 이제 본인이 좀 돌파해야 되지 않냐 여당에서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유임이 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송 장관은 뭐 본인이 진짜 그 여러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여야 공이 본인이 이제 그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청문회는 안 거치고 이제 장관직을 쭉 수행하게 되죠.